네, 안녕하십니까. 현재 미국에서 직접 연일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을 논하고 나온 상황이라 매우 주목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핵무장 관련한 뉴스가 나올 때마다 미 국무부는 이에 대해 강력 부인했는데요. 그런데 정작 미국 내부에서는 한국의 핵무장을 준비해야 한다는 중대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물론 미국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나온 것은 벌써 수년 전부터였으며 미국 내에서도 논란이 되었죠. 반면 이러한 한국 핵무장 이야기가 논의되지만 일본에 대해서는 정반대 의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알고는 있는 것이 만약 동북아가 연쇄적으로 핵무장을 한다면 한국이 1순위가 될 수 있으며 일본도 어부지리로 2순위 핵무장 국가가 될 것을 내심 기대하는 것이라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에 대해서 확연한 온도차를 보이는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수년 전부터 미국 내에서 반복되어 온 한국의 핵무장 이슈가 무엇 때문에 지금 다시 등장하는 국면이며 일본에 대해서는 왜 한국과는 다른 태도를 보이는지 대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도 지난 12일 브리핑에서 최근 한국의 핵무장 관련 이슈에 대해서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고 이는 변하지 않았다고 말해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고 확장 억제 강화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그런데 한미 양국 정부는 이 문제가 거론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듯한 분위기이지만 이는 급속도로 향상되고 있는 북한의 핵 능력에 대처하는 최선의 방안을 둘러싼 오랜 우방 간의 근본적인 긴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미 블룸버그 통신이 17일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그러면서 한국이 오랫동안 금기시됐던 핵무장 카드를 만지작거림으로써 미국이 느끼는 압박감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한국의 핵무장 이슈가 다시 떠오른 것입니다. 아무래도 한국 주변에서 중국과 북한이 점점 더 도발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게 사실이며 최근 중국은 한국의 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군사력 증강의 경계감을 크게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미 지난 얘기이긴 하나 작년 있었던 누리호 발사의 성공과 올해 고체 발사 연료 성공은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한국에서는 상공에 쏘아올린 고체 연료의 궤적을 보고 한국도 우주항공 산업에 한 발 더 다가갔다 평가했지만 주변국에서는 예상외로 매우 경계심을 드러냈으며 중국에서는 대놓고 이에 대해 불편해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군사력 증강은 둘째치고 이 로켓의 핵탄두 탑재가 결국 마지막 단계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중국과 북한은 한국의 무장에 대해서 가장 직접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국가인 것은 확실합니다. 아직 휴전 상태이고 중국은 북한과 함께 남한을 침공해 그와 같은 사태가 똑같이 재현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중국은 관영 언론을 통해서 최근 한국의 누리호 발사가 사실상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중국의 전문가 인터뷰까지 동원하면서 한국의 로켓은 그 수준이 중국의 70년대 로켓 창정 이후에 못 미친다며 한국의 로켓 발사를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으며 이것이 군사적 목적으로 쓰이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합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오리지널 기술도 없이 러시아 로켓 기술을 모방하여 가져다 쓴 수준이라고 폄하했습니다. 중국 자신들이야말로 러시아와 미국의 기술을 직간접적으로 끊임없이 빼돌려 그대로 베낀 대표적인 국가이지만 한국 보고 러시아의 기초적인 기술을 가져다 생다면서 내로남불의 태도를 보이는 이상행동을 반복하는 것이죠. 중국 전문가들은 이에 관해서 중국에서 한국의 로켓 기술이 결국 ICBM으로 전환되는 것을 지극히 두려워한다며 한국이 군사강국으로 발돋움하는 것을 경계하는 멘트가 잦아지고 있으며 한반도를 주시한다고 말합니다. 홍콩의 언론 SCMP도 한국의 로켓 발사 기술이 전 세계 7번째이지만 주변국들이 우려하는 모양새라고 전하며 이는 곧 한국의 미사일 기술이 진일보했음을 보여줘 동북아시아의 군사강국으로 자리매김한 것이라 말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대놓고 한국의 로켓 발사를 군사적 목적의 전환이라고 비판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당장 미군들이 한국과 일본에 나눠서 주둔함으로 양자 간의 물리적 충돌은 불가능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각종 포털에서 일본인들의 반응은 결국에 한국 로켓 발사는 북한 아니면 일본에 사용될 것이라 반응하는 등 한국의 군사기술 발전을 경계하면서도 일본 당국에도 중장거리 미사일 기술을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ICBM을 비롯해 SLBM까지 개발해놓고 핵탄두가 없는 국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으로 사실상 이제 한국은 핵탄두의 한 발자국만 남겨뒀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국이 이렇게까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게 당연해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결국 미국 백악관의 정책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싱크탱크에서는 금주 중요 의견을 냈는데요. 미국 보수 성향 싱크탱크 카토 연구소의 더그 밴도우 수석연구원은 17일 포린 폴리시 기고문에서 미국 정부가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밴도우 연구원은 북한을 비핵화하려는 미국의 노력은 막다른 길에 다다랐고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무기를 계속 발전시키고 있다며 북한이 미국을 선제 타격할 역량은 갖추지 못하더라도 미국의 한국 방어에 대해 보복할 수 있는 능력은 곧 손에 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니다.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현실은 결국 한국의 핵보유와 관련해 미국이 한국 핵보유 금지 정책을 사실상 철회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는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해 미국의 도시들을 위험에 빠뜨리려 가열차게 노력하고 있다며 미국은 한국이 북한의 위협에 처할 경우 핵무기를 포함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무기를 동원해 한국을 철통같이 방어할 것이라는 약속을 했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미 본토의 화염과 분노를 안길 수 있더라도 그 약속을 과연 지킬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는 또한 유사시 핵보유국 북한이 미국 본토를 위협할 경우 미국이 한국 방어 약속을 실제로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한국의 우려는 일리가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소련 해체 직후인 1994년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미국의 안전보장 약속을 받았던 우크라이나도 작년 러시아의 침공을 받자 핵무기를 그대로 갖고 있었으면 러시아의 침략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한탄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결론적으로 북한의 핵무장으로 금기시되던 한국의 핵보유라는 선택지가 생각해봄직한 카드로 부상했다며 미국으로서는 한국과 대만 등 동맹국의 핵무장을 허용하는 것을 몇 년 전까지는 떠올리기 힘들었지만 이는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기 전까지의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아시아에서 확장된 핵 억지력은 오히려 미국민들의 위험을 줄일 것이라면서 만약 미 정체 기반자들이 한국을 위해 모든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 이제 한국의 핵무장이라는 종전엔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을 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한국의 핵을 들이면 일본, 대만 등 주변국의 연쇄적 핵도미노 현상도 있을 수 있다 했지만 한국은 명백한 휴전국가로 그들과는 차원이 달라 특별 케이스로 분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 가운데 최근 WPN은 미국 군사 전문가들이 대한민국의 핵무장화를 주장하는 글을 게재했다니다. 북한과 중국의 군사화가 고도화되는 이 시점에서 한국이 핵무장화를 하지 않으면 미국도 위험하다는 논리였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는 결국 대한민국의 최소한 전술핵을 배치하거나 핵무장을 허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핵은 핵으로 막을 수 있다는 단순한 군사계의 진리와 같은 말들이 이제 미국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물론 미국 내에서는 여전히 대한민국의 핵무장화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가 매우 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무기를 수입하는 전 세계 4위 국가로 미국 군수사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국가인데 핵무기를 주게 되면 미국 비즈니스가 감소하게 될 것이고 이는 군수업자들이 정치권에 가장 강하게 로비하는 점입니다. 그러나 과거와는 달리 이렇게 대한민국의 핵무장화 목소리가 예전과는 판이하게 달라진 것은 주목할 점입니다. 이처럼 WP에서까지 한국의 핵무장화를 거론하자 일본도 자기들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일본도 유럽에서 수입한 플루토늄이 충분하며 이를 통해 핵무기를 충분히 보유할 수 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일본 아오모리 공장에서는 현재 플루토늄을 새롭게 추출할 공장도 가동하며 핵무기는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본에 대해서 정작 미국은 한국과 판이하게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주목됩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동북아시아에서 핵무장할 국가를 한국 외에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나온 것입니다. 특히 일본과 미일 원자력 협정을 갱신한 지난 2018년으로 돌아가 보면 관련 조약에 미국의 의중을 보여준다는 것인데요. 미일 원자력 협정은 1988년에 30년 기한으로 잡은 것으로 당시에는 일본이 거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미국은 일본의 플루토늄 보유를 인정한 동시에 일본의 핵지위까지 인정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 새롭게 맺은 조약에서는 일본과 미일 원자력 협정 기한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원할 때 언제든지 미국이 통보만 하면 6개월 내로 협정을 종료한다고 못 박은 것입니다. 즉, 미국이 핵협정을 파기하는 순간 일본은 핵 관련 지위를 모두 잃어 핵무기에 관한 꿈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국은 기존에 없던 내용을 포함했는데 이는 결국 일본 핵무기에 대한 반대 입장을 드러냅니다. 미국은 일본이 플루토늄 생산을 증산하는 것을 눈여겨보고 있고 핵 확산을 방지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일본 핵무기 보유를 궁극적으로는 지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일본에 유일하게 원폭을 투하한 국가인데 일본에 핵무기를 들려주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냐는 것입니다. 2차 대전 때 미국은 일본의 진주만 뒤통수를 맞은 것인데 최악의 경우까지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미국은 한국에는 핵무장을 고려하고 있지만 일본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핵무장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근 이뤄지는 한국 핵무장에 일본은 매우 불편한 심기를 보이지만 미국을 쉽게 설득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동북아의 불안한 정세가 지속되며 이제 한국의 핵무장화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일본은 자신들의 과오를 비롯해 미국의 다양한 판단으로 핵무기 보유에는 부적절한 국가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